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 주요 거래소 거래량이 전날 대비 38.7%나 하락했다는 소식인데요. 좀 안 좋은 소식이죠. 네, 27일 18시 기준 비트코인 글로벌 평균 시세는 지금 1,200달러로 시가총액은 1,820억 7,101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 즉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68.91%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글로벌 주요 거래소 내 비트코인의 최근 24시간 거래량이 7억 2,079만 달러로 전날 대비 38.7%나 이렇게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가격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남아프리카 억만장자는 또 비트코인이 투자 가치가 없다고 언급을 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이제 비인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남아프리카 억만장자인 마그다 위어지카가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그는 비트코인 시세가 4,000달러일 때 처음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고 18,000달러일 때 마지막으로 투자를 했으나 이후 비트코인 시세는 크게 하락을 하면서 크게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비록 비트코인이 현재 10,000달러까지 회복했지만 여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마지막 투자 때 많은 손실을 본 이후로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덧붙였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나 돈 잃었으니까 비트코인 싫다, 그냥 이렇게 찡찡대는 것 뿐이죠. 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네, 이 남아프리카 억만장자, 네, 억만장자면 굉장한 부자이죠. 그냥 그 돈을 그냥 가지고 먹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나중에 올라도 또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져도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쭉 투자를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인 마켓캡 기준 메이저 탑 10 코인들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네,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9% 하락하면서 1230만 원대, 이더리움은 1.6% 하락을 하면서 22만 6천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리플 XRP 같은 경우도 0.89% 하락을 하면서 324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앞선 기사에서 나온 바와 같이 68.8%로 매우 높은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 오려면은,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40% 정도 아래로 내려가야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죠. 네, 지금으로서는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조금은 이렇게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좋지 않은 방법이지 않을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암호화폐 은행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제 스위스가 디지털 자산 관리 회사 두 곳을 은행업 허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이 디지털 자산관리 회사 이제 세바 크립토와 시그넘 두 곳에 대해서 은행업 라이선스를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로써 전통 은행업의 연토를 넘어서 암호화폐 전문 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6일 양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서 스위스 금융시장 감독청으로부터 스위스 및 증권 딜러 라이선스를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해당 라이선스는 이제 제3자의 입출금 거래나 증권 거래를 중개하는 데 요구되는 면허인데요. 기존 은행업과 암호화폐 거래 및 관리 플랫폼을 통합하겠다는 포부죠. 네, 이들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할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시그넘의 루카 밀러 스튜더 공동 창립자는 오늘까지도 기관 투자자에 걸맞는 수탁업 즉 커스터디와 실제 은행 솔루션과의 통합이 부재한 까닭에 기관 투자자가 디지털 자산을 더디게 받아들였다면서 방법론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전통 은행업에 통합하고 분산 원장 기술을 원동력으로 민첩성을 더해서 이런 새로운 자산 개발을 가속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편 같은 날 감독청은 공식 입장을 통해서 블록체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자금 세탁에 예외 없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하네요.
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한 단계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요람으로 변모 중이죠. 다른 국가의 이제 정부 그리고 중앙 정부들은 암호화폐의 장점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기반 시설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과 중앙화된 일반 화폐의 가치를 저해할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지는 못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스위스 같은 경우는 다른 접근법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지도층들은 이제 블록체인의 가능성 연구에 매우 적극적이죠. 스위스는 블록체인의 발전을 진지하게 이렇게 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데요. 오늘날까지 스위스는 블록체인 기술 수용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최근 스위스 연맹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서 블록체인 규제 법적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보고서에는 블록체인을 장려하고 있고 위원회의 목적은 가능한 최고의 프레임워크 조건을 형성하여서 스위스가 핀테크 및 블록체인 회사로서 선두적이고 혁신적이며 지속 가능한 입지를 굳히는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리브라 프로젝트의 본사를 스위스에다가 지었죠. 자국인 미국에 안 짓고 암호화폐에 좀 더 친화적인 스위스에 짓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미국은 현재까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다가는 스위스나 몰타 같은 국가들에게 암호화폐 시장 면에 있어서 빼앗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의 소식 오늘도 나왔습니다. 네, 리플이 블룸버그가 밝힌 XRP 매도와 하방 압력에 대한 반박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네, 과연 어떠한 내용일까요? 네, 블룸버그의 2019년 보고서로 인해서 XRP 가치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현재 XRP는 스텔라의 36.99% 그리고 아이오타 22.71%, 트론과 함께 이제 22.91%를 감소하면서 상위 4개의 큰 가격 하락을 겪은 알트코인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네, 이는 시가총액 10개의 암호화폐 중 8개가 상승폭을 나타낸 것과는 대조적이고 최근 리플사의 XRP 공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XRP 매도 물량 증가가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면서 잠재적인 하락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한 현재 리플의 XRP 판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2,000개 이상의 탄원서를 언급하면서 현재 XRP와 블록체인 기술 채택 촉진을 위한 스타트업 및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죠. 네, 리플의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XRP를 점점 더 빠르게 소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비록 네, 리플이 이런 표현에 적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말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헤지펀드 네, 멀티 코인 캐피탈의 공동 창업주는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 XRP에 매도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3분기 동안 리플사의 XRP 매도세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언급을 했는데 그는 이 같은 점이 XRP 가격 하락에 직접적인 압력이 될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루머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XRP 판매가 현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며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한 것이죠. 네, 리플은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데 금요일 발표된 XRP의 소모 방식은 분명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실제 공급 인플레이션에 비해 이제 낮다고 언급을 하면서 리플은 거래소에서 밝힌 거래량과 판매량과의 연관 있는 일부 플랫폼의 거래량이 잘못 보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처럼 XRP의 매도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 않고 리플사는 XRP의 매도 규모를 줄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최소 이번 분기가 이제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최근에 리플에 관한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좋은 소식들은 네,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화제거리가 바로 XRP에 관한 가격에 관한 이런 얘기죠. 네, 최근 들어서 XRP의 물량을 그만 좀 팔아라라는 청원 및 소송이 아주 뜨거운 감자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 이유는 단순하죠. XRP의 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네, 호재로서 가격이 오른다면 아마 XRP의 가격은 네, 투더 문이 아니라 투더 화성 그리고 투더 명왕성까지 이렇게 날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3개에서 4개 정도
호재가 나오는 코인의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죠. 네, 리플의 CEO 빵형과 그리고 CTO 데이비드 슈왈츠도 나와서 왜 아직까지 XRP의 가격이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언급을 했는데, XRP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리플 XRP 정말 인내코인의 끝판왕격인데, 과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내려가서 알트코인의 대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과연 얼마나 상승을 하게 될지 하루빨리 좋은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리브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네, 일본 경제 미디어 뉴 이코노미 27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지난 1일 이펀 민주당 나카타니 카즈마 중의원이 아베 신조 총리에게 페이스북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에 관한 질문서를 발송을 했고 15일 총리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알맹이는 쏙 빠진 이런 답변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음은 질문 답변 그리고 답변에 대한 카즈마 의원의 이제 의견을 요약한 것입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성 금융청 일본은행이 리브라 관련 연락회를 설치했다. 어떤 일이 논의되고 있는가? 그러면서 네, 연락회는 지난 7월 10일 리브라에 관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네, 여기에 관한 이제 카즈마 의원의 의견은 실질적인 내용은 없고, 일본 정부는 리브라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하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라고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네, 내각이나 경제산업성 등 협의체는 리브라가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해 연구할 예정인가? 네, 리브라를 포함한 스테이블 코인이 경제에 미칠 영향 연구는 향후 상황에 따라 적절히 검토가 될 것이다. 네, 이에 관한 또 의견이 리브라 경제 영향 연구를 현재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디지털 통화는 향후 주류가 될 전망인데 따라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답변이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다음 질문이 이제 정부는 리브라에 대해 어떤 견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가? 리브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밝혀지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 대답하기 곤란하다. 향후 동태를 주시하며 적절히 대응하겠다. 이거에 관한 의견은 이제 리브라가 가져올 파괴적인 혁신에 대해서 위기감이 결여돼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은 통화를 사용하는 국민의 편의성 그리고 결제 안정성, CBDC 발행이 금융 시스템에 미칠 영향 등을 검토할 것이다 라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에 관한 의견이 이제 실질적인 내용이 또 없다. 금융인재는 있지만 핀테크 인재가 없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중국, 스웨덴 등이 CBDC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이제 자금결제법 금상법 개정안이 승인되면서 많은 일본 암호화폐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높아졌다고 호소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혁신도 중요하다라는 이런 질문에 해당 개정안이 스타트업의 혁신을 저해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향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투자자 보호와 혁신 촉진 사이의 균형을 도모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에 관한 의견은 일본 정부가 스타트업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염려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네, 이 질문과 답을 보게 되면 정말 대충 답변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냥 예의상 지켜보겠다, 검토하겠다, 논의하겠다, 뻔할 뻔짜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리브라에 대해서는 크게 그리고 관심도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현재 한국과 일본의 상황이 현재 지소미아까지 폐기하면서 감정 갈등이 극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서 말을 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네, 다른 부분 다 제껴두고 암호화폐 시장, 그냥 딱 암호화폐 시장 면에서만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에 한참 뒤처진 것은 사실이죠. 리브라에 대해서는 현재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보이는데, 일본이 암호화폐 시장은 친화적인 모습 그리고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점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암호화폐적인 면만 봤을 때는 참 부럽기까지 합니다. 네, 우리나라 이렇게 계속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정책에 관해서 민기적 대다가는 일본과는 손도 못 쓸 정도로 격차가 벌어지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네요. 네, 하루빨리 우리나라 정부도 세계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왜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국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이토록 선점을 하려는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토록 US 임원이 이제 벡트
비트코인 선물 출시 임박 기관 참여가 본격화될 것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지난 16일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 그룹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산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벡트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오는 9월 23일 수탁 서비스 및 실물 결제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출시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죠. 네, 이 같은 소식이 발표되면서 당일 비트코인 가격이 1시간 만에 500달러, 500달러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후 큰 폭의 랠리로 이어지지는 않았죠. 네, 이에 일각에서는 벡트 출범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낙관론에 의해 거짓 랠리가 시작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례로 암호화폐 마켓 전문 분석가인 조셉 영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을 볼 때 벡트의 실물 비트코인 기반 선물 거래 공식 출시 호재는 이미 시장에서 다 소화됐다면서 벡트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정식으로 출시하기로는 했지만 이제는 시장에 정말로 거대한 수요가 있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은 벡트 출범을 기대를 하고 있죠. 네, 27일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게 되면 가이 허쉬 이토로 US 매니징 디렉터는 벡트 출범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관 참여가 임박했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뉴욕 감독청의 새로운 이해와 승인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그는 규제 당국이 벡트를 비롯한 여러 프로젝트를 승인하면서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지난 17일 트위터의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인 리듬도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은 현물 기반으로 기존 현물 시장과는 다르다면서 비트코인 유동성과 가격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블록체인 전문 벤처캐피탈 다너캐피탈의 전임 상무 이사이자 블록체인 스타트업 프리미티브 벤처스의 공동 창업자 더비완은 중국 최대 소셜미디어 웨이보를 통해서 벡트는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채널이 될 것이고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출시는 올해 비트코인의 최대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토록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이번 연도 최고의 빅 이벤트 중 하나인 벡트가 드디어 다음 달 9월 23일에 개장을 합니다.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네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던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서도 암호화폐 시장은 여태까지 있던 시장과는 다르기 때문에 벡트가 개장한다고 해서 정말로 큰 가격의 상승이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벡트의 선물 시장은 현물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유동성 및 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에게 신뢰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호재 중에 호재다라는 이런 의견이 다수입니다. 네, 과연 벡트가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만큼의 긍정적인 영향을 암호화폐 시장에 미치게 될까요? 네, 그리고 최근 기대하고 있는 또 하나가 벡트가 정식 오픈을 하면 많은 분들의 인내심을 현재 테스트하고 있는 현재 비트코인 ETF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네, 개인적인 유튜버 본인의 생각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2018년 안에는 승인이 날 것이다 라고 예상했던 많은 분들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면서 아직까지도 승인이 나지 않는 모습인데 네, 비트코인 ETF 현재 자금 세탁 방지와 시세 조작 문제로 인해서 승인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벡트가 오픈을 하고 비트코인 ETF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이번 연도 안에는 ETF도 승인이 되고 그 영향으로 비트코인의 가격도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의 CEO가 비트코인의 사용의 90%는 투자 및 투기이고 10%는 거래 용도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통화 거래소 루노의 마커스 스완포엘 CEO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투자와 투기를 위한 도구로 비트코인을 이용하고 있다 언급을 하면서 암호화폐의 사용 사례 중 거래는 가장 작은 부분을 구성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90% 정도는 거의 모두 투자나 투기 범주에 들어갈 거고 따라서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머지 10%만이 거래를 하기를 원하고 있다 언급을 했는데요. 네, 스완포엘은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때 암호화폐에 아주 작은 돈을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는 위험은 높지만 잠재적인 수익률은 천문학적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네, 어제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바와 같이 크라켄 거래소의 장외거래 책임자인 넬슨 미디어는 오늘날의 암호화폐 거래 산업을 월가의 초창기에 비유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라고 칭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전통적인 안전 피난처 자산과 함께 점점 더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 자료에서 비트코인이 전통 시장과 가장 상관관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리스크 헤지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통화 완화 정책을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하는데, 네, 모건크리 공동 창업자이자 이제 비트코인 퍼마블인 앤서니 팜플리아노는 이달 초 투자자가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투자 비율 0%로 두는 것은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 퍼마블이란 언제나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하네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의 CEO가 이제 말하는 부분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 실제로 암호화폐를 화폐로 사용하는 경우가 10%로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골드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금과 계속해서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0년 골드런과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보여주었던 금의 강력한 가격 상승을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보여줄 수 있지 않냐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네, 실제로 얼마 전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매긴 후에 모든 증시 그리고 세계적 증시 환율이 폭락하는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전문가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네, 그만큼 해지 수단, 즉 안전자산으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네, 과연 비트코인의 입지는 앞으로 얼마나 견고해지게 될까요? 네, 외신이 이제 페이스북 리브라가 스위스 중앙은행과 긴밀한 접촉을 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 미시간주 소재 라디오 방송국 WTVB에 따르게 되면 최근 프리츠 추브르크 스위스 중앙은행이 이제 부총재가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리브라 프로젝트 리브라가 최근 SMB 및 스위스 현지 규제 당국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스위스 중앙은행과 긴밀히 이제 접촉한다는 내용인데, 최근 미 의원들이 스위스 방문 규제 당국 관계자들과 만나서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해 논의를 했습니다만 기존의 의구심을 해소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워터스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리브라 프로젝트 자체가 얼마나 거대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지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와중에 리브라가 스위스 중앙은행과 만난 거죠. 네, 과연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게 될까요? 네, 스위스에 현재 리브라 본사가 세워졌다고 앞에 언급을 드렸었는데, 현재 스위스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만큼 리브라를 지원해주게 되면 스위스 입장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리브라 백서 이후 끊이지 않고 나오는 리브라 관련 소식들, 좋은 소식들보다는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은 프로젝트인 만큼 세간의 관심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레이그 라이트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금 굉장히 표정이, 네, 뭐 나라 이름 표정, 뭐 무슨 표정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사진을 갖다 놓았네요. 네, 110만 비트코인의 50%를 배상하라는 판결 이후 첫 인터뷰에서 이제 판결에 따를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26일 이제 미국 플로리다 남부지방 법원에서 크레이그 라이트와 고 데이브 클레이먼과의 공동으로 채굴을 내 얻은 110만 비트코인 약 13조 6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런 비트코인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이제 법원이 크레이그 라이트의 증언을 기각을 하고 클레이먼 측에게 110만 비트코인의 50%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크레이그 라이트는 모던 컨센서스와의 인터뷰에서 5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넘길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하지만 이 양도를 받게 되는 아이라 클레이만은 이제 50억 달러의 규모의 상속이기 때문에 40%인 20억 달러 상당의 현금을 내야만 한다고 합니다. 네, 이에 사람들은 비트코인 20억 달러 상당의 덤핑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편 법원은 클레이만의 재산과 함께 비트코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지적 재산권을 인정을 했지만
비트코인 캐시나 크레이그 라이트의 베이스인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즉 BSV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네요. 네, 이제 안 나오면 섭섭할 정도의 크레이그 형님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참 징하게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의 크레이그 모습을 보니 좀 의아할 정도인데요. 말도 안 된다라고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순순히 인정하는 모습이 놀랍기까지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결말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이 비트코인의 대량 매각으로 인해 가격의 폭락이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크레이그 라이트가 정말 순순히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변명을 대면서 다른 기사로 나오게 될까요? 네, 이대로 이제 기사가 안 나오면 조금은 심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되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소식입니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30으로 공포 단계가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알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가 전날 41포인트보다 11포인트 하락한 30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를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전날보다 악화됐음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인 공포, 100이면 극단적인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지금 이 정도면 암호화폐 시장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내 돈 넣기, 내 자산을 넣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많은 또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이러한 포인트를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8월 말까지 다시 한번 좀 90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렸었는데 8월 말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제 3분기에 마무리가 되는 9월달 참 시간 정말 빠르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네, 2019년이 아직도 어색한데 벌써 이제 9월이네요. 네,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4개월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얘기가 딴 데로 샜네요. 네, 아무튼 지금 3분기 마지막 9월달 안에는 가격이 좀 크게 상승하면서 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다시 한번 90, 95포인트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24.68원입니다.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일까요? 325.79원으로 1원 정도 올랐네요. 네, 이러한 가격 지금 하락,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좀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가격이 상승하여서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 그리고 희망적인 소식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